네, 데스이티스 다니아 선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뉴욕 시장이 휴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뉴욕 시장의 이슈를 뭘 확인을 해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국장이 사실 더 중요하죠. 요즘 보니까 사실 며칠 지나지 않은 국내 증시의 움직임이지만 보니까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상승률 1위라고 하지만 그동안 빠진 거 생각해 보세요. 아직 갈 길이 더 멀죠.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은 휴장을 했지만 미국에 대해서 이제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금리 동결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 국장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중국 시장은 여전히 이제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바닥권 근접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해라든가 심천이라든가 홍콩 항생이라든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에 대해서 공산당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들 나오고 있고 또 경기 부양을 해도 소비가 증가되지 않으니까 이제 애국심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애국 공부를 하고 증시 자본시장도 결국에 애국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에 놀입감 되지 말고 우리가 매수하자. 애국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저가 매수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은 가장 큰 게 감염병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엠폭스 변형까지 나오면서 지금 팬데믹 우려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팬데믹이 아니라 뭐 쿼드데믹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월 CPI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했거든요. 경기를 그렇게 부양했는데도 CPI가 0.1%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PPI 같은 경우는 2.3%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2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 당선자 이제 취임을 앞두고 미국 국가 경제 비상 상태를 선포할 것이다. 즉 이거는 무역 분쟁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건데 결국 이게 중국에서는 무역 분쟁 우려감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 지수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감염병 이게 어느 시점에서 통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가 경제 비상 상태 선포는 결국에는 미국도 위태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까지도 크게 부담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요인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돌아가면서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 지수가 결국에 상승해서 마이너스 전환했다가 보합 수준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플러스 전환됐거든요. 일단 반도체 쪽에는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 매수할 유인책은 충분히 제공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정부에서도 반도체 세액 공제 늘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자금 55조 투입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CES 2025 행사에서 SK 최태원 회장, 엔비디아 젠슨왕 CEO 만나면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기술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을 지금 갖추고 양산에 들어갔다. 이런 부분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강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SKC가 엔비디아 유리기판을 공급하는 것에 협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또 유리기판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또 아울러서 SK가 엔비디아와 로봇을 협력하겠다. 또 그래서 어제 또 로봇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장 마감 후 시간의 단일가 시장대에서 나왔던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DDR7을 공급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확정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 DDR7 관련해서 최근 소재부품 장비들이 급등 나왔으면 삼성전자도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직전 고점 2,545포인트 전후를 돌파할 모멘텀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그린란드도 뺏으려고 하고 있고 스웨즈 운하도 뺏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경제 비상상태 선포 이거 못할까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부분은 경제 비상 상태를 선포하기 전에 지금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임기 응변으로 1월 중순까지 미뤄졌거든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트리거가 결국에 비상 경제 상태 선포하고 부채한도 협상이 어떻게 해결될지가 결국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좌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정부에서도 세수 펑크가 81조 3천억 기록하면서 정부 정책, 재정 정책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탄핵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나라가 지금 두 쪽으로 나가고 있죠. 극진과 극좌가 싸우고 있고 나라는 안중이 없고 내 진영만 우선시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PF 부실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이라든가 기업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디폴트 파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증가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금융부실 위험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될 당면 숙제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국가 신용부도 위험 지표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12월 9일부터 어제 1월 9일까지 국가 시동부도 위험을 보면 미국은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CDS 디폴트 수합 같은 경우 보면 크레딧 디폴트 수합을 보면 미국은 7.7%가 올랐어요. 국가 신용부도 위험이 그만큼 올라왔다라는 것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감소되는 모습 보였지만 7.2%가 상승이거든요. 한 달 사이에. 그럼 미국과 중국, 대한민국은 국가 신용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 시장 역시도 지금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물밑에서는 이러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 상태고 반면에 중국을 그렇게 때리고 있는데 중국은 한 달 사이에 국가 신용부도 위험이 3%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일본 역시도 1.3%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요국에서 미국과 대한민국 국가 신용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결국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또 국가 신용 등급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한국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하향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 부분들이 결국 우리 시장의 상승을 저해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 그다음에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 섹터 순환매가 돌아오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이 11조 5,300억으로 전일 대비 이제 11% 증가했어요. 아직도 코스피 화랑 완전히 강세장일 때보단 거래대금이 작지만 6조 원에서 올라왔다라는 것 긍정적이고 코스닥 역시도 5조 원대에서 7조 5천억으로 증가된 부분들은 이제 다소 시장의 심리가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섹터를 집중적으로 독식, 편식하면서 코스피에서는 7,500억 순매수하면서 1조 5,500억까지 순매수 늘렸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 선물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하고 있죠. 결국에는 코스피를 매수하는 것은 결국에 여기 그 선물과 연계된 쪽에서 수익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매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도 2,300억 선물 매도 전환했어요. 그러면서 누적 2,200억 선물 매도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보더라도 외국인들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있죠. 어제 10시 20분에 3,700억 매도를 보였다가 12시 57분에는 2,100억으로 약 1,600억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반대로 1시간 4분 만에 2시 1분에는 선물 매도를 4,100억까지 늘렸어요. 즉 이렇게 보면 1시간 4분 만에 선물에서 2,000억 매도를 늘렸고 또 마감에서는 2,300억으로 약 1,800억 가까이 매도를 축소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시장은 외국인들의 선물에 따라서 지수 등락이 계속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전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는 것보다는 박스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1월 8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역시 마켓머니 펀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전단체 자금이죠. 9,700억이 늘었어요. 드디어 200조를 넘었거든요. 12월 달에 200조 찍고 165조까지 급감했다가 다시 201조 2,600억으로 마켓머니 펀드 자금 유입됐다라는 거 이거 든든하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은 감소하고 있지만 청약이 끝났을 때 공모주 청약 끝났을 때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주식형 수익증권에서도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은 소폭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로는 또 7,900억 유입되면서 64조 3천억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코스피 시장 역시도 유동성 근간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선물로 지수를 흔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하지만 이 원달러 환율에서 보면 다시 1,461원 50전으로 환율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신용 부도 위험이 늘어났다라는 것, 이 부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아직까지 모든 대부분의 위험성 요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유동성 유입 이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보면 이제 서학개미님들이 이제 정리하고 어느 정도 국내 국장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우리 국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추격 매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지수 눌림목은 나와요. 지표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눌림목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매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등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일정들을 보면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틱톡 매각 관련 소송 심리를 해요. 일단 틱톡 중국 기업 설태 이 부분 때문에 틱톡에 대해서 계속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그럼 틱톡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일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 스타쉽 발사 예정이 있어요. 그러면 모처럼 만에 항공 우주 섹터들 반등 나올지 보고 그다음에 한미 핵그룹 협의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방산주들 일단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집중해서 본다면 여전히 최근 시장에 닷했던 것처럼 유리기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휴머노드 로봇이라든가 자 이런 쪽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둔화되면 현대차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쪽 이쪽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뜬금포로 기사를 보니까 원전 섹터도 오늘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장에는 로봇과 바이오 그다음에
유리기판 이쪽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원전, 우주 섹터를 2순위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핫 이슈 종목을 확인해 보기 전에 지난 핫 이슈 종목 AS 해볼 텐데요. 어제 장 초반에 로봇주도 좀 밀리나 싶더니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또 급등세에 연출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11월에 저희가 함께 공략했었던 하이젠 R&M 그리고 얼마 전에 공략했던 로보티즈의 주가도 장대 양봉을 그려냈더라고요. 네. 하이젠 RLM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우리가 휴머노id 로봇 요 섹터를 집중하자. 이건 편히 타고 싶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진 로봇으로 가자 이런 말씀드렸는데 하이젠 RLM 약속 지켰습니다. 엉덩이 무겁게 가신 분들 신고가 어제 상황에서 이제 신고가 도전하자고 했는데 21,300원을 돌파하는 21,450원 신고가 나왔어요. 약속 지켜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로봇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SK가 엔비디아와 로봇을 협업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LG전자의 휴머노 로봇이 CES 2025 행사에서 핫한 그러한 것으로 선정되었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장 막판에 휴머노 로봇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이기 때문에 전입니다. 그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는 25,000원까지 1차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실 분이라면은 반등 시 매도하고 19,600원을 지지하면 25,000원. 내심 욕심을 내면 시가총액 1조 원을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로보티즈도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 부각될 부분들이 그동안 삼성의 로봇 관련주들이 부각받았다가 어제 시점에서 이제 LG에서도 로봇을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CES에서도 LG 로봇에서 극찬을 받은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LG 관련 로봇주들이 이제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LG 관련 로봇주에서 대장으로 했던 게 로보티즈라든가 로보티스라든가 그 다음에 엔젤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부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적자예요. 2024년도에는 적자거든요. 하지만 23년도보다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고 2025년 올해는 흑자 전환의 원년이고 그 다음에 2026년 예상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렇다면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상 최대 실적은 사상 최고의 주가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보티즈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한번 이것도 신고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오늘도 또 유리기판일 거예요. 지금 보면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유리기판 사업 납품권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급등 나왔어요. 우리가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 1월 7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이 목표 주가는 27,000원 제시해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26,800원까지 갔다가 일단 26,000원 이탈하면 매도하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필옵틱스 역시도 오늘도 또 유리기판 관련 이슈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요거는 23,000원 지지하면 필옵틱스는 자 우리 한번 27,000원 3만 원까지 보시고 23,000원을 이탈하면 2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노려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공략했었던 필옵틱스까지 함께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공략해볼 만한 핫 이슈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에서 고르셨을까요? 오늘도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온 게 휴머노 로봇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로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또 들어가긴 뭐하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또 유리기판이에요. 또 유리기판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기사들을 찾다 보니까 어제 장 마감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내만 24조 3천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이 24조 3천억을 투자하는 게 어느 쪽으로 보니까 뉴 모빌리티예요. 자율주행. 그러면 이제 제일 수혜를 받을 부분들이 현대차의 부품사들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라든가 서현이화 이런 부품사들이라든가 SOS랍이라든가 퓨런티어라든가 이런 자율주행 섹터를 말씀 좋겠는데 그중에서 칩스앤미디어를 한번 말씀 좋겠어요. SOS7은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퓨런티어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없는 칩스앤미디어를 말씀 좋겠는데 칩스앤미디어 15,800원부터 동시호가 매수하자. 손절은 조금 더 크게 가져가겠습니다. 14,200원 이탈 손절 기준 보시고 목표 주가는 1차로 21,000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한 모멘텀 가운데서 역시나 자동차는 최근에 자율주행이 대세죠.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는 칩셋미디어를 탑픽으로 꼽아봤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순저가 14,000원 챙겨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단위가 특징 종목은 홍준표 시장 관련한 얘기네요. 저는 여기 보니까 약간 트럼프 당선인과 홍준표 시장님 뭔가 캐릭터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신문 나왔던 부분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초청을 받아서 뭐 공화당 저거와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정치 테마 쪽들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지금 소형주 맥락이고 가격 변동이 되게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내에서는 홍준표 테마 관련 엮였던 것들이 강세지만 저는 이쪽은 보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룹이 24조 투자하는 쪽 이쪽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쪽이라든가 유리선 이런 쪽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의 단위가 종목, 정치인 테마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지켜보겠고요. 오늘 핫이슈 탑픽 종목은 칩셋미디어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딜세이트스 단양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